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14% 하락해서 16,846을 기록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0.02% 하락하여 4,379를 기록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12% 하락하여 1957을 기록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증시에서 악재가 있었는데요. 우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가 미국 연준이 내년 1분기 중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것이 우선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그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달 개인 소비가 저축 증가로 인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26일 5월 개인 소비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4%를 밑도는 그런 수치로 나왔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득은 5개월 연속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좋은 소식인데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늘어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으면서 전월달 증가폭인 0.3%를 웃돌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미국인들이 소득이 늘어난 것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축률이 4.8%를 기록해서 전달의 4.5%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지난 한 주보다 2천 건 감소를 했는데요. 비록 숫자는 미미한 감소세지만 미국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이러한 수치가 발표를 됐고요.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 총재가 내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으며 내년엔 2% 정도 상회할 것이라면서 FRB의 금리 수준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의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락은 하였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GDP의 70%를 이 소비가 좀 차지를 하는데 돈을 버는 만큼 좀 써야지 또 경제도 보탬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오늘 밤의 흐름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지난 간밤에 특징적인 업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어제 간밤에 어떤 특징적인 업종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또 어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산업재인 베이직 머티리얼 업종, 기초산업재 업종은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얘기하는 기초산업 업종은 화학이라든가 제지, 산업금속, 광산주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 회복에 필수적인 이런 요소들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금광업체인 뉴몬트 마이닝이 0.76%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2.68%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이전 기초 소재 업종이 계속 강보합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기술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전히 재료들이 살아 있으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술주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일 등락하는 업종이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해외 증시 직접 투자를 할 만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밤 해외 증시의 주요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영국의 제트기 부품 제조 회사인 퍼스트 릭슨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흔히 알코아는 알루미늄 제조 업체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알코아가 앞으로는 단순하게 알루미늄 판매 업체에서 엔지니어링 제조 회사로 지금 서서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퍼스트 릭슨이라는 영국의 회사는 제트기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앞으로 티타늄과 니켈 등이 주로 필요로 한데 알코아의 사업 부문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아가 향후에 그 항공 우주 부문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에 주가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퍼스트 릭슨이라는 회사는 엔진과 터빈 부문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부문이 매년 연간 5%에서 6% 이상 성장률이 기대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코아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제품 생산의 기존 사업 모델을 포함해서 항공기라든가 자동차, 캔 알루미늄 쪽에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그 제트 엔진 부품이라든가 어떤 고정장치 시스템에서도 매출이 기대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그래서 주가도 2.68% 올라서 14달러 94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직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직접 투자할 만한 기업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홍콩 증시에서 골라주셨다고요? 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관계로 오늘은 홍콩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신 회사인데요.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1위 포장지 생산 업체입니다. 이름은 구룡지업 홀딩스라고, 나인 드래곤 페이퍼 홀딩스라는 이름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번호는 2689번을 씁니다. 199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특이하게 그 여성분이 그 CEO로 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중국 회사입니다. 생산량 규모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환경 친화 재생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주로 골판지가 주로 매출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물류 체계를 잘 갖춘 그런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전역을 무대로 특히 동관 지역이라든가 광동 지역 그리고 양쯔강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제 이 회사도 0.01 홍콩 달러가 상승해서 지금 현재 5.3 홍콩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로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약 6 홍콩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거래 단위가 약 1000주 단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1000주 이상만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종이가 계속해서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적 부분은 뭐 그렇게 서프라이징하게 올라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2016년도까지 중국의 산양과 베트남 쪽의 공장을 새롭게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입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집에서 받아보시려면 택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택배 용지가 대부분 물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판지라든가 이런 그 재생 종이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IT 시장 조사 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3년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돈으로 1조 8,833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10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16년도에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608조 원까지 지금 현재 수준보다 2배는 이상 늘어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중국의 그 PMI 관리자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중국의 그 경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 회사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을 살펴봤더니 베스트 리sor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약 64% 이상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중국의 정부와 조금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유통 물량이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받쳐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심하고 거래를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무림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꾸준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3 홍콩 달러에서 거래 마쳤고 6달러까지 10% 정도 상방으로 열어두고 계시는데 사실 주변에도 보면 정말 택배 수요는 좀 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덤을 주시죠. ETF도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ETF는요. 도이치 자산운용에서 발행하는 파워쉐어 DB 베이스 메탈 펀드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DBB를 쓰는 그런 ETF입니다. 사실 해외 투자를 얘기하실 때 보통 그 일반 리테일 고객분들은 중국 주식 하면 한번 그 어떤 대인 경험이 있으셔서 설레설레 하시는데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상품 쪽에 그 투자를 하셨다가 조금 쓴맛을 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품이 굉장히 그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ETF의 벤치마크는 DBIQ Optimum Yield Industrial 메타를 쓰고 있는데요. 주로 그 구리라든가 아연 쪽에 어떤 벤치마크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그런 ETF입니다. 따라서 3개월 구리 선물을 약 42%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또는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그런 상품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중국 경제 회복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기본적인 그 금속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마 증시에서 철강주라든가 건설 회사들의 그 업황과 그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금속과 관련된 ETF가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중국의 PMI 지수가 50.8을 기록했는데요. 보통 50을 넘어가면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조금 상품 쪽에서 조금 이렇게 투자가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고 조금 약간 용감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해보실 만한 그런 ETF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왠지 이야기하시는데 살짝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규배 차장과 함께 이 해외 직투 코너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이 업체 규룡지업 홀딩스 살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목표 주가 6 홍콩 달러 정도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어 있는 ETF는요, 상품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 무서우신 분들은 오늘 소개를 받은 이 파워쉐어스 데이비 베이스 메탈 펀드 DBB라는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